손에 잡히는 기후 오늘의 손잡기. 세계 곳곳의 기후 소식을 원래는 전해줘야 되는데요. 오늘의 기후가 이달의 PD상을 받았다고 해서 자화자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참 특별히. 어려운 코너입니다. 네. 네, PD님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네. 자화자찬. 저희가 방송 100일 만에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노광준 PD님께 그럼 이달의 PD상이 뭔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선 요 자화자찬도 자화자찬이지만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거는 다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려고 어떻게 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했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떤 도움을 주셨길래 이 상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해서 네. 이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달의 PD상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그냥 그 현업 PD들이 네. 나 정년 마치기 전에 꼭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상입니다. 아, 정말요? 그냥 그 방송국 내부에서 사실 내부에서 받는 것도 쉬운 상은 아닌데 네. 이 내부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방송사에 있는 PD들께서 현역 PD들께서 직접 선정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딴 방송국 PD한테 상을 주는 거죠. 한국 PD 연합회에서 그래서 매달 이제 몇 분씩 이렇게 라디오에 여기 뭐 TV에 여기 네. 뭐 지역 라디오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건데 정말 내 인생 꼭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PD 선배님이 한 50 넘으신 분이 막 울먹울먹 하시는 걸 봤었어요. 와, 그런 상이군요.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네. 기후 만민 공동회니까 청취자 여러분이 아니면 컨텐츠가 안 채워지는 건데 이게. 네, 맞습니다. 예. 지난 100일이 이제 지났는데 어느덧 네. 그 100일을 돌아보시면서 이건 참 우리의 성과였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네, 크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네. 첫 번째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기후만민공동의 오늘의 기후 들어보신 분들은 이거 기후 프로그램 그래 그 들을 만도 하고 유익하기도 한데 왜 딴 방송국에서는 편성을 안 했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띄울 때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대략 머릿속에 어떤 프로그램이 떠오르세요? 일기예보처럼 기상예보처럼 기후가 어디가 어떨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네. 이러이러해서 위기가 닥쳤다 하고 네. 경보를 울리고 그런 대부분 내용. 다큐멘터리가 네, 떠오르시고 네, 맞아요. 요즘 세대한테는 노잼 그렇죠. 아니 이거를 딱딱하고 사는 게 힘든데 지루하고 맞아요. 라디오까지. 네, 그리고 끝에 가서는 결국 너 똑바로 살아라고 잔소리하고 맞아요. 교훈적인 거. 예. 저희 조카들이 싫어하는 착하게 살라는 네, 프로그램. 착하게 살고 결론은 정해져 있고 네. 늘 어둡고 불안하고 딱딱하고 맞아요. 이거를 매일 1시간 한다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네. 어떻게 니네 며칠이나 버티려고 그러느냐. 네. 저 오디션 할 때 사실 그랬어요. 그쵸. 이 프로그램으로 이 PD님이 몇 달을 하시려고. 예. 그러지. 그리고 더구나 저희가 한 6개월간 준비를 하면서 네. 한 17개 기후 단체 그리고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저희보다 더 걱정을 해주시는 아,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소중한 건데 매일 1시간을 하신다고요? 몇 번씩 물어보셨어요. 더 걱정, 망하면 어떡하느냐. 네. 아이템 있겠느냐 했는데 가장 큰 저희 성과는 100일이 지났는데 아이템이 엄청납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맹꽁이 네. 울음소리도 기후 맞아요. 아이템이고 네. 아파트 이야기도 그렇고 하루살이도 그렇고 네. 좀 이따 나오신 이제 윤은상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이웃집 태양광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네네. 언젠가 겪게 될 거잖아요. 그런 일상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발굴을 하면서 기후 매일 1시간씩 해도 망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저희 OBS 라디오가 보여줬다. 네. 이것이 저는 100일간의 가장 큰 성과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더 많은 방송에서 더 많은 형식으로 기후를 그럼 이런 시각으로 좀 재밌게 해보자 저런 식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데 저희 청취자 여러분이 없었으면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못 걸어갔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 6523님이 일상과 기후를 연결해서 이 프로그램이 재밌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진행하면서 과학, 정책 여기와 연결되는 건 알겠는데 먹거리도 있었네. 그리고 뭐
보면서 생활에 여러 지혜가 있었네. 문화도 연결이 되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과는 사실 진행자인데요. 이거는 제가 없을 때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라디오 같은 경우는 특히 특징이 청취자와의 1대1 매체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눈을 못 마주치고 네, 있습니다. 진행자가 마음에 들면 아, 뭘 해도 재밌는데 진행자가 마음에 안 들면 뭘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인데 네. 그 진행자를 어디서 찾을까 저희는 과감하게 시민 오디션으로 찾았고요. 정말 5분의 쟁쟁한 분들이 5주 동안 경합을 하시면서 네. 청취자 투표로 선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청취자들과 함께 가는 모습이 너무 저희 오늘의 기후 100일간의 성과 중에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두 번째 성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교에서 뭐 토양학을 전공을 하고 농화학을 전공하고 네. 그다음에 언론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만약 매일 안나 까레리나에 대해서 방송을 1시간씩 해봐라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네, 근데 네. 김인숙 진행자님은 평생 안나 까레리나,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렇게 문학을 해오신 분이 그렇죠. 과학 쪽은 모르죠, 제가. 지금 CO2가 어떻게 되고 티핑 포인트가 어떻게 되고 또 태양광에서 이제 인버터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하루 1시간씩 하시려면 얼마나 노력하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화자찬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청취자분이나 출연하시는 분들께 의지하는 바가 큰 게요.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서 설명도 잘해주시고 네, 우리 질문도 오히려 잘해주시고 청취자들한테 많이 배우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가르치는 방송이 아니라 맞아요. 오히려 청취자가 가르치시고 저희가 배우고 맞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는 안 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가장 크게 저희가 부족해서 남을 잔소리할 틈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하고 더 네.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고요. 이 큰 상을 받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100일 지났는데 갓난 아이가 더 오래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줬으면 하는 그런 격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늘 이 자리에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니에요. 제가 덧붙이는 건 나중에 하고 앞으로의 PD님의 다짐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네, 사실 아시겠지만 경기방송이라는 99.9의 옛 주인에서 제가 19년 11개월을 PD로 일을 하다가 네네.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이 제 앞에서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여기 근무하고 계신 많은 PD분들 또 진행자분들도 그런 경험을 똑같이 하셨을 것인데 100여 명이 넘는 프리랜서 포함 그 방송인들이 거리로 나왔고요. 네. 제 나이가 50이었고요. 그때 뉴스에서만 보던 실직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네.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물론 돈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지만 자존감의 박탈입니다. 내가 한순간에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됐더라고요. 네네. 나의 경력이 다 쓰레기가 되고 방송국이 없으니까 나 이제 뭐 하지? 나 어떻게 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될까? 내일 뭐 하지? 예. 그러다가 찾은 게 저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어요. 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고 내가 가장 보람이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인생 이모작 앞으로 탄소 중립 2050년까지니까 네. 딱 보니까 앞으로 제가 30년은 더 기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30년 방류되는 동안 계속 알려주셔야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예. 그래서 저는 방송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 하면서 하는 그런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게 목적이고 네. 그 수단 중에 하나가 기후 방송인데 이렇게 어려운 편성을 과감하게 편성해 주신 OBS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30년간 네. 이 프로그램이 진짜 누가 연출을 하고 누가 진행을 하더라도 청취자들과 함께 무럭무럭 기후 대응,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큰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하실 곡은 어떤 곡을 저희가 3월 30일에 개국을 했고 3월 31일에 첫 방송을 했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거 뭐지? 기후? 이러면서 뜬금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나간 첫 곡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요즘 장안의 베스트셀러죠. 유시민 작가의 책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159쪽에서 160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져 지구는 하나의 마을이 되었다. 그러나 지구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다.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을 비롯한 지구 차원의 문제를 제 손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저마다 국민국가의 이익에 집착한 탓에 기술이 있는데도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호모사피엔스가 없을 때도 지구와 생물은 존재했다. 인류가 사라진다고 해도 지구에는 아무 문제 없다. 기후위기와 핵폭탄에서 우리 자신을 구하려면 인류 전체가 협력해야 하는데 호모사피엔스가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확신할 근거는 없다. 그래도 무언가 하긴 해야 한다. 우리 자신 말고는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나무를 더 심자는 것도 아니고 탄소 절감을 획기적으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계 곳곳에 재생에너지를 100% 보급하자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30년 동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자는 결정을 한다니 답답하긴 합니다. IAEA는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면서 방류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 보고서 첫 문장이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고 나온다는데요. 물론 보고서에 의례적으로 붙는 문구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방류 과정을 계속 조사하고 지켜보면서 그 추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은 물론 인근 지방의원들까지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죠. 방류가 결정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더욱 서로를 격려하면서 냉정하게 과학의 시선으로 지켜봐야겠죠. 첫 곡은 가수 이적과 방송인 유재석이 프로젝트 듀엣으로 불렀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오늘의 기후에서 긍정적인 말과 서로를 향한 격려를 더 많이 쌓아야겠다는 다짐도 해보고요.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입니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안녕하세요. FM 99.9 OBS 라디오 기후 만민공동의 오늘의 기후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벌써 또 문자 인사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7280님 안녕하세요. 희숙 DJ님. 새벽 운동길에 아주 잠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장마 속의 고인물에서만 운다. 그 소리가 밤에 비가 많이 와서 고여서 거기에서 울음소리가 나길래 운동하다 말고 녹음을 해봤다 그랬는데요. 잘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맹꽁이인지 아닌지는 노 PD님이 전에 들려주신 거랑 비교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울림통이 커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잘 들리더라고요 하셨는데 아마 이 소리를 보내주셨나 봐요. 그쵸? 7280님 아마 보내주신 거 작가님이 확인하고 답을 드릴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맹꽁이 소리 아니냐는 문자를 한 2개 정도 받았어요. 파주에서도 공원에서 달리기 하다가 맹꽁이 소리 같다고 녹음했다고 문자로 보내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 맹꽁이 제보가 계속되고 있죠. 지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비슷한 소리라도 들리면은 제보가 끝난 게 아니니까 맹꽁이 소리 한 번씩 보내주세요. 저희가 찾았던 인천 녹색연합으로 보내겠습니다. 3361님
오늘의 기후 김희숙님 비가 그친 지금 수고하세요 그러셨는데 감사합니다. 6835님 라디오에 기후 신경 쓰는 방송이 어디 있나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출석합니다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2236님 희숙 DJ님 오늘도 출근합니다. 이런 문자 받으면 제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침 9시부터 외부로 OBS 라디오를 듣는 중간중간에 먹통이 생겨서 너무 불편했어요. 지난번 저녁 때 퇴근길 프리덤 때도 그랬었고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2236님 보내주신 문자 기술진에서 계속 검토 중일 겁니다. 이걸. 근데 이게 또 경기 인천 지역에서만 들으면 괜찮은데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서울 가면은 또 이게 안 들리고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외부로 들으셨다는데 먹통이 생겼다니까 이건 왜 그러지 싶네요. 개선을 해야겠죠? 네, 개선에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에 자꾸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제 왔던 문자였어요. 6523님. 안녕하세요. 환경과 기후에 대해 고민은 있으나 대책은 없는 주부인데요. 기후와 생활을 함께 고민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더 많아지고 더 장수하면 좋겠습니다. 나누시는 내용도 그냥 듣고 흘리기 아깝네요. 뭐라도 작은 실천을 고민하게 하는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차분한 DJ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사고가 하나 있었죠. 방송하다가 사례가 걸렸는데 6523님이 우효에 돌아온 꿀차 듣고 싶어요 하고 격려를 하셨어요. 어제. 네, 1916님, 1383님, 7418님, 2701님 모두 어제 제 목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사탕도 먹고 꿀차도 마시고 뜨거운 물도 들고. 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 전체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FM 99.9 OBS 라디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오늘의 기후라고 대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기후 만민 공동의 OBS 오늘의 기후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께는 수원의 스페셜티 커피 전문 업체인 서동진의 커피랩에서 드리는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 페이스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 네이팡 스포츠 마스크, 경기미당에서 드리는 맛좋고 건강에 좋은 사이카스테라 인절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서동진의 커피랩에서 드리는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은 수원 화성 본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놀러 오시면서 들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OBS 라디오로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고요. 팟빵에서는 오늘의 기후로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듣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6523님이 기후와 생활을 함께 고민하는 이런 프로그램 참 좋다 하셨는데요. 그 생활 이야기를 하는 하이라이트죠. 기후 톡파원. 참여 방법은 샵 0999로 문자 주시거나 톡 채널에서 기후 톡파원 검색해서 친구 맺고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일 한 분께는 저희가 연천군에서 드리는 남토북수 연천쌀 10kg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샵 0999 문자 보내실 때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기후 톡파원은 어느 분이실까요? 수원 영통의 곽기주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목 손수건으로 지구의 눈물을 닦아줘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와 지금의 날씨와 환경이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올봄에 꽃이 어떻게 피고 졌는지 기억하세요? 봄꽃은 피는 순서가 있어요. 봄꽃이 빨리 피는 건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예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조성화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장이 강연회에서 한 이야기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봄철 강우량 감소가 개화 시기를 앞당기고 개화 기간도 단축한다고 한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광합성 속도를 증가시켜서 개화를 빠르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산화탄소는 언제 나올까?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 재료를 생산하고 포장, 배송, 조리되는 동안, 자동차, 기차, 비행기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동안, 가전, 의류,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동안 이산화탄소는 배출된다.
심지어 생물체가 숨쉬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는 배출된다. 쓰레기를 소각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즉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활동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연속이다.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면 어떨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고 가기. 먹을 만큼의 음식을 그릇에 덜어서 먹고 되도록 남기지 않기. 양치할 때 양치컵 쓰고 수돗물을 틀어놓지 않기. 이런 걸 해보자.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면지를 연습장이나 스케치북 대용으로 글자 쓰기 연습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 외출할 때는 안 쓰는 가정용품 콘센트선은 뽑고 인터넷 셋업박스 전기도 차단하자. 보온밥솥 보온 기능도 끄자. 그것만으로도 한 달 전기료가 10% 정도는 줄어든다. 작은 실천으로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조금 귀찮은 것을 참고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탄소 중립 포인트 녹색 생활 실천 제도 활용으로 환경도 보호하고 포인트 적립도 받는 일석이조 혜택도 받아보자. 환경부에서는 작년부터 탄소 중립 포인트 녹색 생활 실천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용하려면 탄소 중립 포인트 녹색 생활 실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환경 강연회에서 기념품으로 받은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화장실 종이 대신에 손 닦는 데 쓰고 있다. 그 모습을 본 유치원 아이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로 지구가 아파서 울어요. 손수건으로 지구의 눈물을 닦아줘요. 곽기주 드림. 수원 영통의 곽기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곽기주님께는 연천군에서 드리는 연천쌀 10kg 보내드리고요. 제안하신 홈페이지가 탄소중립 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이렇게 검색하면 나온다고 해요. 다들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도 곽기주님 활발한 기후 특파원 활동 기대하고 부탁드릴게요.